첫 번째 세션이 왜 인벤터를 사용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들으셨다면 두 번째 세션은 오토데스크의 조진영 부장님과 다우데이터의 김준호 대리님께서 인벤터의 다양한 활용 기법과 인벤터 2018의 신기능을 통해 인벤터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세션을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수로 조진영 부장님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토데스크 코리아의 조진영입니다. 혹시 뒤에 잘 들리시나요? 네, 제가 두 번째 세션을 진행을 할 거고요. 오늘 두 번째 세션은 일단 제가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18의 신기능을 여러분들이 업무에 어떻게 쓰실 수 있는지랑 여러분들이 좀 필요한 그런 팁앤테크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에 대한 실제 라이브 데모는 저희 그 다우데이터의 김준호 대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호 대리님 잠깐 인사 좀. 두 번째 세션은 이렇게 크게 두 개의 섹션을 저희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첫 번째로는 인벤터 2018에서 여러분들한테 좀 유용할 그런 기능들을 제가 좀 정리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팁앤테크 세션에서 이제 그 인벤터 환경을 좀 약간 최적화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세팅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설계 자동화를 위한 그 아이로직의 그 예를 들어서 저희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벤터는 여러분들 다른 캐드 쪽 경험해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사실은 경쟁사 대비로 보면 좀 후발주자죠. 후발주자다 보니까 사실은 뭐 기능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많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고요. 지금은 인벤터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경쟁사들하고 다 다르게 인벤터에 대한 그 본사에서 투자가 상당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저희 인벤터를 사용하는 고객층이 넓고 그다음에 앞으로 많이 사용하실 거기 때문에 본사에서 인벤터 제품 개발에 많은 그 투자를 하고 있고요. 경쟁사들은 사실은 캐드 같은 경우는 더 이상 투자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거에 비해서 오토데스크의 제품인 인벤터는 본사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벤터도 이렇게 다양한 그런 그 테마를 가지고 제품 개발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인벤터, 그다음에 차별에 대한 인벤터, 그다음에 미래 기술을 접목할 수 있는 인벤터 이런 그 세 개의 테마를 가지고 이 테마에 맞는 그런 기능들, 그다음에 기술들을 다양하게 개발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그 인벤터 기능 쪽으로 좀 제가 좀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용량 어셈블리를 위한 성능 향상인데요. 인벤터 고객의 한 60% 정도 이상이 다 그 장비라든가 설비를 만드는 고객사분들입니다. 여기 오신 분들도 아마 그런 쪽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그쪽은 데이터들이 일단 크고요. 뭐 그냥 일반 그 소비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가 수량이 뭐 보통 몇천 개, 뭐 많은 데들은 몇만 개까지 가는 그런 제품들도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고객들이 항상 요청하시는 부분이 제품에 대한 퍼포먼스입니다. 그래서 인벤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제품 그 퍼포먼스가 제품 그 개발하는 테마 쪽에서 약간 항상 상위에 랭크가 돼 있어요. 그래서 대용량 데이터들을 핸들링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들이 이렇게 업데이트가 돼 있었고요. 근데 2018 버전에서는 실제로 데이터를 로딩하는 그런 속도를 보통 그 설계자들이 빨라졌다 안 빨라졌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계속 개선이 되어 왔고요. 2018 버전에서는 여러분들이 작업하실 때 느끼는 그런 체감적인 부분까지 성능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품을 가지고 설계를 하실 때 줌, 인, 아웃 할 때 그런 퍼포먼스라든가 아니면 도면 작업할 때 그 도면 작업에서 걸렸던 그런 시간들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이러한 기능들이 새로 추가가 됐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데모를 통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그 협업을 위한 모델 기반 정의 및 3D 주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들 아마 3D 주석, 3D 어노테이션이라는 부분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게 왜 필요할까라고 많이 생각들 하시는데 실제로 3D 어노테이션은 협력업체하고 협업할 때 가장 많이 쓰시는 그런 기능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인벤터 2018에서는 여러분들이 협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3D 어노테이션의 기능이 들어왔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3D 모델에 뭐 가공 정보라든가 아니면 치수 정보라든가 협력업체하고 협업할 때 필요한 기본 정보들을 저렇게 3D 어노테이션으로 표시를 하시게 되면 쟤를 3D PDF로 내보내셔도 저 주석 정보를 가질 수가 있고요. 중립 파일은 스텝 파일로 넘기시더라도 저 정보를 같이 전달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력업체하고 협업하실 수 있는 부분을 크게 개선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지금 저 아래쪽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기하 공차를 주기 위해서 지오메트리를 선택을 하게 되면 그 지오메트리에 어떤 공차가 들어가야 되는지를 인식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인식 기능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기하 공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이따
잠깐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기 보시면 톨러런스 어드바이저라고 해가지고 공차를 기입을 하실 때 누락된 공차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그 옆에서 저렇게 모니터링을 해줍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이나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저기 하이라이트가 돼서요. 여러분들이 거기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누락된 공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가해서 그런 그 3D 주석이라든가 이런 거로 완벽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데이터 상호 운용성의 확장이라는 부분인데요. 아까 애니캐드 잠깐 설명을 들으셨는데 실제로 애니캐드 기능은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지금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애니캐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업무를 하시다 보면 외부 데이터들, 다른 캐드 데이터들을 가지고 작업하시는 경우들이 있으실 겁니다. 참조 설계하실 때. 그런데 그런 데이터들을 보통은 중립 파일로 받거나 아니면 변환을 해가지고 보통 많이 작업들을 하셔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협력업체에서 데이터가 수정이 되게 되면 걔를 다시 중립 파일로 변환된 걸 다시 가져와 가지고 참조 설계할 때 다시 조립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조립 작업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근데 설계 변경이 한 번, 두 번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세 번, 네 번 일어나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 작업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셔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인벤터에 그 투입된 기능이 바로 이 애니캐드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애니캐드 기능을 통해 가지고 외부 데이터들 뭐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뭐 카티아라든가 솔리드웍스라든가 아니면 뭐 프로이라든가 솔리드 엣지 데이터, NX 데이터 이런 데이터들을 변환하지 않고 그대로 얘가 오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은 오픈한 걸로 끝나지가 않고 원본 데이터가 변경이 되면 얘를 다시 조립 작업하시는 게 아니라 업데이트 버튼 하나만 누르시게 되면 그 원본 데이터 변경된 걸 자동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그래서 2018에서는 그 기능 중에서도 지금 솔리드 엣지가 그 전에 빠져 있었거든요. 근데 2018 버전의 릴리스 1 버전부터는 솔리드 엣지 데이터 같은 경우도 변환 없이 바로 읽어드려서 지금 보시는 이런 그 애니캐드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추가된 부분은 인벤터 2017의 릴리스 4 버전 이상을 사용을 하시게 되면 인벤터 하위 버전에서 상위 버전에서 만든 데이터를 저렇게 애니캐드 형식으로 불러서 참조 설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위 버전에서도 상위 버전에 있는 인벤터 데이터들을 불러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메시 데이터 같은 경우도 최근에는 뭐 3D 프린터다 뭐 이런 쪽, 그 다음에 데이터 스캐닝 해가지고 걔를 다시 리버스하는 과정에서 제일 많이 만들어지는 게 이 메시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OBJ 파일이라든가 STL 파일 같은 경우에 많이 만들어지는데 이런 데이터들 같은 경우에는 형상을 추출한다든가 도면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추출이 안 돼요. 그 일반 캐드에서는. 하지만 인벤터에서는 이러한 그 메시 데이터들 같은 경우에도 그 외곽 라인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따로 추출을 해내실 수가 있고요. 도면에서 섹션을 치게 되면 지금 저 하단에 보이신 것처럼 해칭도 이렇게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캐드 데이터, 어떤 캐드 형식의 데이터를 가져와서 작업을 하시더라도 인벤터에서는 아주 인벤터에서 만든 데이터처럼 유연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DWG 언더레이는 아까 앞서서 보신 것처럼 애니캐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애니캐드 기능 중에 한 테마고 보셨던 것처럼 이게 3D 다른 3D 캐드가 아니라 그게 그 오토데스크의 오토캐드라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오토캐드 데이터와 연관을 시켜가지고 레거시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때 쓸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2018에 더 향상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그 컨텐츠 제작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발굴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고객사들 대부분이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건설기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드시는 고객사분들인데요. 실제 이 고객사분들은 건설업체하고도 협업을 많이 하시고요. 건축이라든가 토목이라든가 이런 쪽하고도 연계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그쪽에서도 사실은 이런 3D 캐드 데이터 저기 보시는 저런 거 뱃셀이라든가 아니면 뭐 설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3D 데이터가 필요하게 되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3D 데이터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쪽에서는 외곽 정보만 필요하거든요. 외곽 정보라든가 아니면 그 건축 토목에서 필요한 거라고 하면 저 뱃셀에서 그 배관 같은 데서는 인아웃 정보만 필요하게 됩니다. 그 정보를 인벤트에서 넘겨주게 되면 그쪽에서는 그것만 가지고 해야 되는데 사실은 다른 캐드 쪽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지원이 되게 약하거든요. 하지만 인벤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협업하는 그런 산업 자체가 건축이나 토목 쪽이 연관이 되다 보니까 그쪽에서 필요한 데이터 포맷 지금 보시는 레빗의 RF 파일이라든가 아니면 건축이나 이런 쪽에서 그 표준 포맷으로 사용하고 있는 IFC 내보내기를 통해 가지고 그쪽에서 데이터들을 바로 가져다가
그 작업할 수 있는 그런 그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이 형상 단순화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 안에 있는 거 다 줄 필요 없고 껍데기만 주면 되는데 그런 작업들을 얼마나 빨리 쉽게 할 수 있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 2018에 큰 개선이 이루어졌으니까 이거는 좀 이따 그 데모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인벤터 아이디어 스테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저희 인벤터가 제품을 그냥 개발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 그 아이디어 스테이션이라고 저희 그 오토데스크 홈페이지 들어가서 난리지 네트워크 들어가서 그 아이디어 스테이션 치면은 그 사이트가 들어가지는데요. 거기에서 고객들이 요청하시는 기능들이 있어요. 사용자분들이 요청하시는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들을 보고 거기 보면 이제 그 저희 페이스북 같은 데서 뭐 좋아요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그렇게 보트를 하게 되면 그게 이제 랭크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용자들이 요구하는 기능들에 대해 랭크가 되고 제품 개발 담당하시는 제 본사 제품 개발 담당자들이 그 내용을 가지고 차기 버전 혹은 차차기 버전에 해당되는 기능을 이렇게 그 추가하는 형태로 저희가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16년 5월 이후에는 이렇게 다양한 그런 기능들이 인벤터에 계속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혹시 해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영문으로 보통 작성을 많이 하세요. 그렇다 보니까는 기능 요청 사항들을 많이 안 올리시고 한국 고객들이 필요한 그런 기능들이 많이 요청이 되지 못하는데 저희가 올해 그 오토데스크 유니버시티에서 그 프로덕트 매니저를 저희가 직접 초청을 했습니다. 본사에 있는 초청을 해가지고 저희가 그 본사 담당자한테 그 확답받은 것 중에 하나는 한국 고객들 같은 경우에 한국어로 기능에 대한 부분을 요청을 하고 고객사항만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면 그 내용을 가지고 본사에서도 필요한 기능들을 업데이트하는 데 참고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기능들이 있으시면 저희 그 아이디어 스테이션 쪽에 잘 올려주시면 올려주시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이제 또 주위 분들한테 계속 이거 보트도 좀 해달라고 하시고 하시면 저희가 필요한 그런 한국 고객들한테 그런 필요한 기능들이 많이 업데이트 될 테니까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기능들에 대해서 업데이트된 것도 조금 이따가 그 데모를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벤터 2018에 업데이트된 기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희 그 다오 데이터의 김준호 대리가 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다오데이터의 김준호 대리라고 합니다. 일단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발표를 하려고 하니까 많이 좀 긴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토종 주입식 교육을 받은 토종 한국인인 것 같습니다. 네, 앞에서 오토데스크 조진영 부장님께서 인벤터 2018 신기능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앞서 들으신 기능을 인벤터에서 어떻게 활용하실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인벤터 라이브 데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엔지니어링 설계 같은 경우 수만 개 이상의 부품을 다음과 같이 하나의 조립품을 만드시는 경우가 대다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 보니 이런 설계 데이터가 데이터 자체를 여는 것조차가 매우 어려우실 겁니다. 인벤터에서는 이런 대용량 어셈블리를 쉽게 오픈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익스프레스 모드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2015 버전부터 계속 있었던 기능이고요. 2018 버전에서는 이 기능이 대폭 향상이 되었었습니다. 제가 뒤에 있는 이 조립품 같은 경우에 익스프레스 모드를 이용해서 오픈을 한 사례가 되겠고요. 제가 만약에 이 데이터를 컨트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존 하이 버전 사용하셨을 경우에는 렉이 많이 걸리시거나 딜레이가 많이 되셨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2018에서 익스프레스 모드를 열었을 경우 다음과 같이 전혀 렉이나 딜레이가 발생이 되지 않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고 줌이나 이동, 회전, 줌인 아웃 여러 가지 작동을 하셔도 전혀 렉이 발생이 되지 않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이 앞에서 설명 들으신 것처럼 익스프레스가 대폭 향상되었던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오픈을 해주실 때 하단에 전체 모드가 아닌 익스프레스 모드를 꼭 확인해 주시고 열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제가 대표적인 신기능 중에 하나인 3D 주석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주석을 제가 삽입하기 위해서는 이 어셈블리에서 하단의 체인 어셈블리에서 롤러 부분이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제가 사전에 미리 오픈을 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공차 피처를 한번 삽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면을 한번 잡고요. 확인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제가 기존에 공차를 넣었던 부분에 대해서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값은 얼마든지 수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공차를 입력하시게 되면은 신기한 기능인 톨러런스 어드바이저라는 기능이 자동적으로 창이 열려지게 됩니다.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설명드리신 것처럼 해당 공차에 대해서 오류성에 대해서 파악을 해주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차를 입력하셔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닌 다른 부분이 더 필요할 경우 부가적으로 더 표현이 되고요. 잘못 입력이 되셨던 경우에도 이 톨러런스 어드바이저를 통해서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어서 공차 피처를 좀 더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이 돌출 부분의 스케치에 공차를 추가로 제가 입력을 해 주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선택해서 공차를 추가하게 되면은 사전에 입력된 공차가 바로 입력이 되시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 하단에 이 홈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공차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이 홈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면을 선택을 하게 되면요. 인벤터에서는 이 면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는 공차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인식을 하면서 제가 표현할 수 있는 공차를 나타내 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슬롯을 선택하게 되면은 이 슬롯 모양에 대한 공차를 표현을 해 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인벤터에서는 이렇게 제가 해당 부분에 대해서 면을 선택하게 되면은 그 면을 기준으로 공차를 표현해 줄 수 있는 것을 자동으로 옵션으로 표현해 주는 기능이 이번 2018 버전에서 새로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는 제가 홀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공차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홀 부분을 한번 선택을 하게 되면요. 제가 이 홀 같은 경우에는 패턴으로 적용을 했거든요. 패턴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동적으로 인식을 하게 되겠고요. 제가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아마 느낌표가 뜨게 될 겁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느낌표가 떴습니다. 느낌표가 뜬 이유는 제가 이 홀 부분의 사이즈에 대해서 공차를 전혀 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제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 보니 전혀 공차 값이 입력이 안 되어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공차 피처를 이용해서 넣었기 때문에 값이 없는데 넣었다는 것을 인벤터리에서 인식을 했고 사용자에게 이 공차는 잘못된 거라고 어필을 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3D 주석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주석을 달아 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들으셨던 것처럼 이렇게 주석이 표현이 된 3D 데이터 같은 경우엔 3D PDF로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3D PDF를 한번 제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방금 만든 3D PDF에서 만들어진 공차가 삽입된 내용이고요. 이 3D PDF에서는요, 이렇게 원하시는 대로 이동도 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상하 좌우로 회전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 자료로도 활용하실 수도 있고 영업 자료로도 활용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3D 설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 설명해 주시기에도 매우 용이한 자료가 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3D PDF뿐만 아니라 스텝 파일로 익스포트를 하실 때 옵션에서 이 이사이 형식을 이용하시게 되면은 3D 주석이 달린 형태로 3D 파일, 스텝 파일로 협력 업체와 공유를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3D 주석 데이터를 이용하시면은 3D PDF와 스텝 파일 이용하셔가지고 협력 업체와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 부분은요, 제가 BOM 썸네일 부분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8.1 릴리즈 1 버전부터 추가가 된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BOM을 엑셀 데이터로 익스포트를 하실 수가 있었지만 문제는 이 썸네일이 표현이 되지가 않았던 부분입니다. 제가 2018.1 버전부터는 이 썸네일 부분이 업데이트가 됐고요. 제가 이렇게 이 부분에서 엑셀로 익스포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사전에 만들어 놓은 데이터를 먼저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익스포트를 하시게 되면은 해당 부품에 대한 썸네일이
나옴으로써 여러분들이 라지 어셈블리를 컨트롤하시고 BOM을 뽑아셨을 때 부품 번호, 부품명을 가지고 도대체 어떤 부품인지 확인하시기가 어려우셨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썸네일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BOM만 가지고도 이 해당 부품이 어떤 부품이구나라는 것을 캐치를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의 사용자 그 인벤터 아이디어를 통해 가지고 이 부분이 업데이트가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요. 측정 도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측정 도구 같은 경우에는요. 하이 버전 같은 경우에 이 측정 그 안에 있는 도구들이 개별적으로 그 구성이 되어 있으셨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치수를 재시려면은 이 메뉴를 가가지고 하나씩 일일이 클릭을 하셔야 됐었습니다. 하지만 2018 버전에서부터는 이 측정 도구의 모든 UI들이 하나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가 하나의 면을 클릭하고 위쪽 상단에 있는 면과 하단에 있는 볼트셋의 상단의 면을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클릭을 하게 되면요. 기존에는 중심과 중심 사이에 대한 거리값을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찍고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만 알았었지만 2018 버전에서부터는 이 중심거리와 최소거리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단에 보시면은 제가 선택한 모서리에 대한 지름, 반지름, 길이 여러 가지 부가적인 정보를 한눈에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냥 제가 면을 클릭만 해도 이 면에 대한 둘레값이라든가 전체 면적값도 한눈에 보실 수가 있게 됐습니다. 기존에는 측정 도구가 많이 불편했었는데요. 이렇게 도구가 하나로 통합이 되면서 매우 편리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게끔 향상이 되었습니다. 네, 다음은요. 제가 좌측에 있는 브라우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브라우저에 대한 설명을 하기에 앞서 제가 부품 하나만 잠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현재 구멍이 2개가 나와 있는데요. 제가 3개로 변경을 하고요.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상위 어셈블리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브라우저 개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 어떤 부분이냐면요. 자, 위쪽에 지금 돋보기 모양이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을 눌러보게 되면은 여기에 번개 마크가 있습니다. 인벤터를 오랫동안 사용하신 분들이시라면은 이 번개 마크에 대해서 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즉 IPT 파일이 즉 부품 모델 파일이 변경이 됐다고 하면은 어떤 그러니까 변경 사항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의 마크죠. 그래서 이 마크에 대해서 한눈에 보실 수가 있는 건 거죠. 이런 식으로 대형 어셈블리 같은 경우에 그 하이머 어셈블리가 너무 많았을 경우에 어떤 부분이 도대체 업데이트가 됐는지 찾기가 너무 어려우셨을 거예요. 이렇게 버튼을 통해서 한눈에 보실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상단에 보시면은 기존에는 업데이트 버튼 한번 누르면은 전체적으로 업데이트가 이루어졌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선택한 부분만 이런 식으로 로컬 업데이트라 해서 부분적으로 업데이트가 가능하게끔 향상이 되었었습니다. 이 부분도 앞에서 설명 들으신 그 대용량 어셈블리에서 이 효율적으로 관리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 데이터 같은 경우에 카피를 하시고 다른 컴퓨터로 이동을 하셔서 붙여넣기 하셔가지고 오픈했었을 때 파일 경로가 깨져가지고 해석되지 않은 파일이라고 하면서 앞에 물음표가 뜨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도 지금 제가 세팅이 되어 있는 건 없지만 이 번개 마크 왼쪽에 보시면은 이 마크를 통해서 그 데이터만 딱 정리를 해서 보실 수가 있는 건 거죠. 기존에는 일일이 하나씩 찾으면서 그 해결을 해 나가셔야 됐었지만 지금은 이 브라우저를 통해서 한 번에 진행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한번 키워드 입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검색 단어를 한번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시간으로 제가 넣은 이 글자 값을 인덱싱으로 검색을 해주게 됩니다. 속도도 상당히 빠르죠. 이 많은 어셈블리 안에서 그 상위 어셈블리 밑에 있는 하위 어셈블리까지 전부 다 검색을 해줍니다. 시간도 한 1초에서 2초밖에 걸리지가 않습니다. 이만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데이터를 검색을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제가 사전에 값을 입력을 했습니다.
네, 지금 제가 인벤터 데이 오늘 저희 세미나 이름이 인벤터 데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벤터 데이라고 검색을 했더니 어떤 부품이 하나가 뜹니다. 이 부품 이름에 인벤터 데이라는 이름이 전혀 없어요. 근데 뜬 이유는요,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이 부품인데요. 마우스 오른쪽에 있는 이 아이 프로퍼티지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봐서 이 주석에 봤더니 제가 사전에 넣었었던 속성값이 이렇게 검색이 되는 겁니다. 즉 브라우저에서는 이 부품에 대한 이름만 검색을 하실 수 있는 게 아니고 속성값도 한 번에 검색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지 원하시는 부품을 한 번에 찾아내실 수가 있다는 게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애니캐드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른쪽에 있는 화면은요. 인벤터 2017입니다. 제가 꺼내놓은 이 데이터 같은 경우에 페달박스라는 어셈블리고요. 이 데이터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인벤터 2018에서 만들어서 저장된 파일입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인벤터 2017에서 오픈을 한 거고요. 자, 왼쪽은 인벤터 2018입니다. 인벤터 2018에서 동일하게 이 좌측에 있는 페달 부분을 오픈한 상황입니다. 제가 이 좌측에 있는 인벤터 2018에서 이 스케치 부분을 한번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길이값이 20이었는데요. 제가 10으로 변경을 했고요. 조금 확대를 사전에 좀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케치 마무리하고 자, 변경이 됐습니다. 그 다음 제가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까지 완료가 됐고요. 다시 오른쪽에 인벤터 2017. 자, 상단에 보시면 2017이라고 적혀 있죠. 제가 저장을 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번개 마크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업데이트를 누르겠습니다. 이 부분을 유심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2018에서 변경한 것처럼 2017에서 이렇게 적용된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아까 저희 그 오토데스크 조진영 부장이 설명한 것처럼 이 기능이 바로 애니캐드 기능입니다. 다른 3D CAD에 있는 데이터를 인벤터에서 가지고 오셔서 사용하실 수도 있지만 2018 버전부터는 2017에서 서로 데이터가 호환이 되고 이런 식으로 링크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설계 변경이 일어나셔도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저의 첫 번째 라이브 데모는 여기까지 하고요. 일단 잠시만 조진영 부장에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실 기능들이 많이 업데이트가 됐나요? 네,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 제가 이렇게 보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거 보니까 아마 업데이트된 기능이 좀 흡족하실 것 같긴 하고요. 조대님 아까 그 도면 업데이트 했는데 도면 업데이트 쪽은 따로 준비를 부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그거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면 쪽에서도 업데이트가 많이 됐습니다. 지금 보셨던 아까 그 데이터를 이렇게 도면 작업을 해서 이렇게 줌인아웃 할 때도 사실은 예전 데이터가 워낙 큰 데이터다 보니까 얘를 핸들링하기가 좀 버거웠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18 버전에서는 이 데이터를 이렇게 핸들링하는 데도 아주 유연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데이터를 열어서 보시면 잠시만요. 아이고. 여기 넘겨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데이터를 지금 도면으로 불러오게 되더라도 저렇게 저런 그 은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로 하이라이트를 하더라도 얘가 전혀 문제없이 작업이 되시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다음에 업데이트 연기라고 해가지고 데이터의 그 변경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게 되면 저거를 다 업데이트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중지를 해놓고 다 수정한 다음에 한꺼번에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하는 업데이트 연기라는 기능이 새로 추가가 됐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예전에 그 스케일 조정을 할 때 뷰 배치를 할 때 뷰가 미리 나오면서 이게 배치를 하게 되면 뷰를 계속 디스플레이 업데이트 하다 보니까 또 느려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로직을 바꿔가지고 아예 스케일을 미리 변경을 해놓은 다음에 마지막에 원하는 그 지오메트리 형상만 뿌리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도면 작업하시는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저희가 도면 쪽에서도 많은 개선을 이루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인벤터 2018에 업데이트된 기능들을 여러분들이 그 사용하실 수 있는 환경에 좀 저희가 좀 이렇게 약간 적용을 시켜서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저 팀앤테크 세션으로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쾌적한 인벤터 환경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좀 세팅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좀 세팅해 놓으시면 여러분들 무거운 데이터들 작업하실 때 좀 유연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형상 단순화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데모를 안 보여주셨는데 그거는 저희가 여기에 보여드리려고 아까 설명을 안 드렸고요. 그래서 인벤터 그 환경을 위한 쾌적하게 사용하기 위한 그런 세팅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 설계 자동화를 위한 아이로직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혹시 아이로직 사용해 보신 분 계신가요? 저기 뒤도 한번 드시긴 하셨네요. 네. 아이로직은 인벤터 내에 있는 그 규칙 기반의 언어로서요. 프로그램 경험이 없는 설계자도 몇 번 있는 함수를 이렇게 가져다가 쓰면 그 파라미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인벤터에 있는 지오메트리를 핸들링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문가가 이렇게 뭐 프로그램 짜는 방식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함수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길이를 늘리는 치수 정보를 갖고 와가지고 얘를 UI를 꾸며가지고 치수로 입력하면 값이 바뀌게 하는 그런 UI 창도 꾸밀 수 있고요. 그게 되게 쉽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아이로직의 가장 큰 특징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설계자분들도 조금만 몇 번 해보면 아니면 누가 만들어 놓은 게 있으시면 그거를 바로 응용해서 활용하시기가 되게 쉽고요. 두 번째로는 얘는 파일 안에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인벤터 파일 안에. 그렇다 보니까 이 파일을 따로 갖고 다니는 게 아니라 그냥 그 파일 하나만 공유를 하시게 되면 다른 분들하고 이 정보를 같이 공유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팀 내에서 누가 한 분이 요 제품 요걸 가지고 로직을 짜셔서 템플릿 파일을 만드시면 이거를 설계팀 여러분들과 같이 한꺼번에 쉽게 공유를 할 수가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아이로직에 대한 부분을 조금 이따가 김진호 대리가 설명을 드릴 건데 오늘 보여드릴 거는 아마 장비업체 쪽에서 많은 요청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이거 이제 다오데이터 쪽에서 요 아이로직을 이용을 해가지고 짠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장비업체들 같은 경우 특정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1대1 스케일을 원하는 고객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사실은 아시겠지만 보통 도면 만들 때 저희가 1대1로 안 하고 뭐 예를 들어 장비 같은 경우 뭐 10분의 1, 50분의 이렇게 줄여서 만드는데 우리 1대1 도면이 필요하다. 그래서 1대1 도면으로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1대1 도면을 딱 만들고 나면 어떻게 되나요? 도면에서 치수 크기라든가 화살표 크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같이 업데이트가 안 됩니다. 그거는 스타일에 들어가서 따로 작업하셔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아주 쉽게 컨트롤할 수 있도록 아이로직으로 구성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좀 하나 설명드릴게 아이로직 설명을 드렸고요. 아까 저희가 그 인벤터에 있는 새로운 기능들을 이용을 하게 되면 그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고객사 하나 사례를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콤펌이라고 해가지고 그 옥상에 보시면 냉각탑 쪽에 있는 그 프레임을 만드는 고객사거든요. 그 이 고객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이로직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런 자동화 설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폭이라든가 높이라든가 이런 길이값을 웹 브라우저에서 선택을 하게 되면 그거에 맞는 제품이 저렇게 바로 시각적으로 보여주게 되고요. 저걸 가지고 발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 고객사 같은 경우에 저게 필요한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고객사에 카탈로그 들고 들어가가지고 필요한 사이즈가 어떻게 돼서 그래서 다 적어오고 이런 식으로 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안 하시고요. 설계팀에서 아이로직으로 저런 것들을 치수 기반으로 이렇게 딱 정리만 해놓으시면 그 고객사분들이 직접 웹으로 접속을 해가지고 필요한 스펙들을 저렇게 본인들이 실시간으로 지오메트리까지 확인하면서 결정한 다음에 바로 그냥 샌딩을 날려버리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견적 같은 것도 자동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로직이라든가 아니면 인벤터에 있는 다양한 기능들을 활용하시면 이렇게 다른 비즈니스 기회로도 확장이 가능하시다는 부분을 잠깐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쾌적한 환경을 위한 인벤터 세팅, 그 다음에 아이로직의 그 팁앤테크에 대한 부분을 김준호 대리가 다시 또 데모 시연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어서 그 대용량 어셈블리를 핸들링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릴 방법은요, 첫 번째 옵션 인벤터에서 옵션을 설정하는 방법을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데이터 이런 복잡한 데이터를 가지고 형상 단순화 기능을 통해 가지고 형상을 최소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옵션 같은 경우에는요. 자, 파일에 저희가 옵션 같은 경우 많이 가셔가지고 여러 가지 컨트롤을 많이 하시게 될 겁니다. 그 중에 이 위에 여러 가지 탭들이 있는데 첫 번째 일반 탭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보시면 최적화된 선택 사용이라는 게 이제 체크가 풀어져 있으실 겁니다. 얘를 체크하시고 여기 있는 값을 기본 값이 2로 되어 있으신데 한 1 정도로 적용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상호작용 프롬프트 이 부분에서 기본값으로는 체크가 해제가 되어 있으실 겁니다. 체크해서 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가급적 대용량 어셈블리를 컨트롤하실 때는 꺼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파일 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일 탭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이 프로젝트 폴더, 프로젝트가 저장되는 이 폴더 경로는 매우 유심히 잘 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트워크를 사용하시는 네트워크 경로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여기다 네트워크 경로를 저장해서 많이 사용하시죠. 근데 보다 안정적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볼트를 많이 추천해 드립니다. 그중에 볼트 중에서도 볼트 프로페셔널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계신 브로셔에 볼트 프로페셔널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유심히 보시고 네트워크 공유를 통해서 협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화면 표시 탭에 가 보시면요, 여기에 뷰를 전환하는 이 옵션들이 있습니다. 뷰 전환이라는 것은 뒤에 있는 인벤터에서 화면을 휠로 움직일 때 그 화면 전환이 얼마나 빠르게 전환이 되는지에 표현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현재 기본값이, 제가 이 부분은 전혀 건들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포맷을 한 시스템이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한 0에서 너무 0까지 가시는 것보다는 너무 휙휙 넘어갑니다. 그래서 한 1초 정도 이 정도 값을 주시고요. 너무 이상하다 하시면은 그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조정을 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은 화면 표시 품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품질 같은 경우에도 조금 중간이라든가 거칠게 정도 모드를 좀 주시면은 보다 조금 보시기에는 조금 이상할 수는 있지만 작업을 원활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하드웨어 부분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드웨어를 가보시게 되면은 아마 품질로 되어 있으신 분들이 상당수 되어 있으실 거예요. 이 부분을 성능 쪽으로 바꾸셔가지고 최대한 이 장비가, 그 하드웨어 장비가 그 성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성능 부분을 바꿔주시면은 또 좋고요. 그 다음에 도면 탭 같은 경우에는요, 도면 탭 같은 경우에는 뷰 배치에서 모든 모형 치수 검색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가급적이면은 체크를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뭐 기타 몇 가지, 한 두세 가지가 더 있는데요. 한 이 정도만 해주셔도 기본적인 옵션 설정은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신에 이 설명은 이 형상 단순화를 하고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거는 기본적인 옵션 설정이고, 자, 이런 모델 데이터 같은 경우에 어떻게 컨트롤하면 좋을까요? 인벤터에서는 이런 형상 단순화라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슈링크랩이라고 하고요. 가장 큰 특징으로는 일단 제가 데이터를 오픈하겠습니다. 네, 오픈했었을 때 기존에는 이 형상 단순화도 여러 군데 그 메뉴들이 분리가 돼 있어서 사용하시는데 좀 불편하셨을 거예요. 근데 얘도 이 밑에 탭화되어 있어가지고 추가가 되었고요. 제가 일단 남기고자 하는 데이터를 제가 먼저 좀 선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선택을 하면서 지금 데이터들이 없어지는데요. 일단 없어진다는 거는 무시하시고 안쪽에 데이터를 없앴더니 별 이상한 데이터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으세요. 이런 것들이 홀이라든가 포켓이 너무 많으면은 과부하가 걸리게 되죠, 시스템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삭제를 해주기 위해서 이런 방식으로 저는 작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패턴이 적용된 게 있으세요. 여기 옵션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 옵션을 선택을 안 하시면은 하나씩 일일이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얘를 하나 해주시면은 한 번에 체크를 해서 없애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작업을 해주시고 다시 포함된 항목으로 보시면은 제가 남기고자 하는 항목은 이 항목을 원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위쪽에 형상 단순화를 다시 해서 들어가 보시면요, 여러 가지 이 안에도 옵션들이 있으세요. 큰 특징으로는 밑에 제가 몇 개를 선택을 하고 몇 개가 제외가 되는지 개수가 나오시게 되고요. 피처 항목으로 가면은 여기서 한 번에 제거를 할 수 있는 옵션들이 들어가 있어요. 구멍 제거라고 해가지고 한번 여기 가보시면은 구멍 피처, 모든 구멍 피처라고 나오시죠. 이렇게 얘를 선택해 주시게 되면은 구멍, 포켓의 모든 구멍과 포켓이 제거가 되고, 이런 목깎기 부분이 있습니다. 목깎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여기 있는 목깎기 부분만 좀 지우고 싶어요. 근데 값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렇게 해주시면 값이 자동적으로 인식이 됩니다. 살짝 값을 크게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제가 미리 보기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미리 보기를 눌러 보니까 제가 원하는 대로 형상이 변경이 됐습니다. 모든 구멍과 피처들이 다 없어졌고요. 목깎이 부분도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자, 여기까지 되어 있으면은 확인 버튼을 누르시고, 그러시면은 기존의 이 제품은 조립 부품이었어요. 조립 부품이었지만 제가 형상 단순화를 함으로써 이 데이터 자체가 하나의 IPT 파일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저장을 해 주시고요. 제가 일단 저장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장한 이 데이터를 다시 상위 어셈블리를 와서 이 데이터에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형상 단순화를 했기 때문에 이 복잡한 데이터는 저희가 필요가 없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서 제가 해당 데이터를 선택을 하고 확인을 해주게 되면은 해당 위치에 이렇게 배치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여러 가지 하위 어셈블리들이 있었을 때 불필요한 데이터들은 이렇게 형상 단순화를 하면서 최소화하실 수가 있고요. 제가 만든 이 데이터 같은 경우에 제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이 어셈블리 데이터 같은 부분은 용량이 1.4메가 정도 됩니다. 약. 하지만 제가 슈링크랩을 통해서 형상 단순화해서 만든 데이터는 약 400KB 줄었습니다. 용량 부분을 보면은 별로 줄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비율적으로 따지시면 거의 4분의 1에서 5분의 1 가량 줄어든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최소화하실 수 있는 가장 큰 기능이 이 형상 단순화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대형 어셈블리를 컨트롤하실 때 앞에서 설명드렸던 옵션 부분과 그 다음에 모델링 부분에서는 이런 식으로 형상 단순화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점은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데이터를 이런 기능, 인벤터에 있는 기능만으로 대형형 어셈블리를 쉽게 컨트롤하시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어셈블리 자체가 상위 어셈블리가 있고 하위 어셈블리가 있습니다. 즉 폴더 구조를 정확하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상위 어셈블리가 있는 폴더를 따로 만드시고 또 하위 어셈블리 있는 폴더를 뜯고 그 안에다 또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처음 사용하시는 인벤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하나의 폴더 안에 모든 파트와 모든 어셈블리 다 들어가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큰 효과를 보시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설계를 진행하시기 전에 폴더 구조를 어떻게 짜고 진행을 하실지 한번 미리 사전에 계산을 하고 들어가시면은 보다 효율적인 대형 어셈블리 컨트롤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대형 어셈블리 컨트롤 내용이고요. 이어서 아이로직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 3가지 모델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는 크레인, 하나는 작은 이런 베셀이고요. 하나는 도면 부분입니다. 네, 처음 일단 아이로직이 어떤 건지 잘 모르실 수 있을 것 같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 데이터를 먼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제가 이런 창을 하나를 열겠고요. 자, 앞에 보시면 이 버켓이 있습니다. 이 버켓 부분에서 하단에 튀어나온 2라고 해야 될까요? 그 부분이 생성이 되는 것을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을 하게 되면은 아래 포크레인 부분에 모델이 형성이 되죠. 다시 한번 이 밑에 있는 버켓을 누르게 되면은 다시 한번 모델이 없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데이터를 만드시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아이로직을 모르신다고 하면은 전혀 구현하시기가 힘드시겠죠. 이렇게 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이 버켓이 하단에 바닥에 이렇게 내려와 앉아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레이즈다는 것을 선택하시면 올라온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제가 원하는 대로 컨트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고요. 자, 이번엔 베셀을 한번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제가 밑에 이 치수에 대해서 어느 부분을 의미를 하는지 이미지로 만들어 놓은 부분이고요. 자, 전체 길이에 대해서 제가 한번 5,000이었었는데 4,000을 넣고 한번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길이가 다음과 같이 줄어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뿐만 아니고요. 이 노즐에 대해서도 컨트롤을 해 주실 수가 있으세요. 즉 노즐에 대한 이 상단에서부터 이 노즐의 중심까지 거리라든가 아니면 노즐의 구경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길이라든가 아니면 얘에 대한 각도라든가 전체적으로 다 컨트롤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값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값만 길이값만 좀 넣었고요. 적용을 누르게 되면은 해당 객체가 변경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조금 빠르게 변경이 되었는데요. 한 이 길이값만 조금 더 변경을 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점점 앞으로 가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이뿐만 아니고요. 이 노즐에 대한 각도도 변경을 해 주실 수가 있으세요. 지금 45도로 되어 있는데 제가 120도 정도 지정을 해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원하시는 부분대로 노즐이 자유자재로 움직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도 모델을 컨트롤 하시는데 아이로직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모델뿐만이 아니고요. 도면에서도 이 아이로직을 사용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도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도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인벤터에서 제가 뷰 배치를 통해서 간단하게 배치를 한 상황이에요. 어떤 거를 설명드리고 싶은 거냐면요. 제가 이 뷰 배치에서 스케일을 변경을 하게 됩니다. 자, 4대 1로 변경을 했습니다. 자, 객체는 커졌어요. 객체는 커졌지만 옆에 있는 치수 디멘션 값들은 전혀 변함이 없으시죠. 그렇게 되면은 도면 작업을 다시 하셔야 되세요. 아니면 스타일 관리자에 들어가셔가지고 이 텍스트 값을 다시 다 수정을 하셔야 되실 겁니다. 그런 부분을 자동화 한 부분이 이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이 창을 통해서 컨트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2배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값을 3배로 변경을 하고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 이 객체가 커지면서 이 치수와 옆에 있는 치수 보조선, 치수선, 그 다음에 이 화살표 모든 것들이 그 배율에 맞게끔 적용이 될 겁니다. 자, 적용된 것을 보셨나요? 자, 이런 식으로 모델뿐만이 아니고 도면에서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모든 설계 변경에 대해서 자동화로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요. 그냥 되지는 않겠죠. 자, 여러분 그 비주얼 베이직이라는 걸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에 그 초등학생도 코딩 수업이 있다고 하죠. 그런 것처럼 이 인벤터 아이 로직에도 그 비주얼 베이직을 이용해서 작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은 뷰 스케일 같은 경우에 모드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자, 비주얼 베이직이라든가 혹은 뭐 이런 개발 용어를 이렇게 배우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 dim은 어디서 봤는데 이 end if는 어디서 봤는데 이러실 거예요. 마찬가지 요런 앞에서 모델링 하실 때 매개 변수로 모델링들을 많이 하시죠. 그런 매개 변수들을 적절히 이 비주얼 베이직이랑 섞어서 나열을 해 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 여기서 제가 간단하게 디멘션 부분 한 번만 더 보게 되면요. 디멘션이 바뀌게 된 계기는 그 스케일 값이 변경이 되면서 어로우 헤드 사이즈는 이 뷰 스케일이 늘어난 값에서 이 해당 수치값만큼 적용이 되라라고 이 로직을 저희가 사전에 짜줬기 때문에 적용이 되는 부분이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어려우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매개 변수만 잘 구축을 해 놓으신다고 하면은 이 아이로직을 짜시는 데는요 좌측에 명령어들이 다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더블 클릭해서 추가만 해주시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을 해주시면요 보다 인벤터를 효율적으로 그리고 파워풀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 이 아이로직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 어떻게 설명 잘 들으셨나요? 좀 도움이 많이 되시겠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렇게 들으시다가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저희 아까 포스트잇에 작성을 좀 해주시고요. 쉬는 시간에 좀 붙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 보여드렸던 이 아이로직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일 형태로 제가 제공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파일만 있으시면 여러분들이 쓰시는 데이터에 바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께 저희가 저희 오늘 발표 자료 같이 배포해드리면서 오늘 같이 좀 배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데모 준비해 주신 김준호 다우데이터 김준호들에게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세션인 하우 인벤터 어떻게 인벤터를 잘 활용할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잠시 브레이크 있죠? 예. 그리고 마지막 세션 다시 잘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